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무자격자의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컨설팅 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는 제적 부동산 분쟁 쟁점 2판 562쪽에 나오고요. 자, 원고가 컨설팅 의뢰인이었고 피고가 컨설팅 업체였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형태를 갖고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컨설팅 업체 등록은 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중개법인이라든가 뭐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그 자격은 없어요. 그냥 컨설팅 업 등록만 한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권리 분석 계약을 했던 것 같아요. 권리 분석.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고 경매죠. 경매 권리 분석을 해주고 수수료 1억을 약정했습니다. 보니까 감정가가 한 71억 되고 낙찰을 한 40억 정도에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가의 부동산인데 자, 이런 거를 이제 권리 분석해 줄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계약서를 작성한 거죠. 어쨌든 71억짜리를 40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자, 이런 상태인데 원고가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 수수료 1억 약정에 위반해서 한 4,400만 원만 피고에게 줍니다. 아마 근데 피고가 계속 더 달라고 했겠죠. 한 6천원만 원 더 달라 약속대로. 근데 이제 원고가 당신이 한 게 뭐가 있냐 이랬던 것 같아요. 판결문을 보면 어, 유치권 문제도 원고가 해결했다 뭐 이런 주장이 나와요. 원고 주장인데 일단 계약서 내용은 간략하게 보면 피고는 뭐 대행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달랑 권리 분석만 해줍니다. 제가 아는 그냥 법률 상담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1억을 달라는 거죠. 원가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권리 분석만 해준 피고가 나한테 무슨 이 큰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원고가 준 돈만 받고 가만히 있었으면 분쟁이 안 됐을 텐데 피고가 더 달라 막 이러면서 분쟁이 되었고 오히려 원고가 소송을 합니다. 자, 이 컨설팅 계약은 무효다. 다만 법무사 보수표 정도는 주겠다. 이러면서 4,400만 원 중에서 법무사 보수표에 따른 한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2천만 원을 줘라. 이런 소송을 합니다. 원래 원고 논리대로라면 전액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하진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고 주장대로 판단을 합니다. 원고가 구하는 것만 인정하겠다. 결론적인 논리는 대법원에서 채택한 논리는 이 컨설팅 계약 무효입니다. 원고가 이런 아량을 베푸지 않고 전액을 돌려달라고 했어도 승소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에요. 다만 원심에서는 이런 그 권리 분석 업무는 특별히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봤었어요, 사실은.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건 아니고 특별하게 또 대행을 한 것도 아니다. 피고가. 근데 이 대행을 한다. 보통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 대리 뭐 이런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는데 오히려 대행을 안 한 거, 일은 더 덜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원심에서는 피고가 또 반소를 하는데 6천만 원 더 달라고 그 금액을 좀 감액해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에서 피고 주장 전부 배척하고 원고 주장이 맞다. 다만 원고가 법무사 보호수표 그 정도는 인정하고 나머지 한 2천만 원 달라고 하니까 그것만 인정하겠다. 대법원 논리대로라면 원고가 전액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논리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원고가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 자격 없는 부동산 컨설팅 등록법인인 피고에게 권리 분석 업무를 맡기고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죠. 경매 부동산 가격은 대략 40억 원의 낙찰을 받았고 피고의 조언에 따른 거긴 했습니다. 감정가는 대략 71억 원이었어요. 근데 계약에 따르면 수수료가 1억 원인데 원고가 4,400만 원만 주고 안 줘버렸죠. 어쨌든 피고가 더 달라고 했는지 원고가 오히려 내가 준 4,400만 원도 많다 하면서 법무사 보수표에 따르면 한 2천만 원만 주면 되니까 나머지 한 2천만 원을 돌려달라. 한 2,400.
자, 이렇게 소송을 한 건데 원심에서는 원고가 졌지만 대법원에서는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겁니다. 자, 어쨌든 대법원의 논리는 이 권리분석이라는 거는 그 변호사법상의 법률 상담 등 법률 사무에 해당하고 또는 법무사법의 재산 취득에 대한 상담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무법인, 변호사, 그다음에 법무사 이런 자격이 없는 피고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돈을 달라는 거 이런 계약 자체가 무효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제 책에는 이제 이렇게 뭐 이런 행동을 하면 형사처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단속 규정으로 볼 거냐 효력 규정으로 볼 거냐 이런 논의가 있고요. 이 문제는 명확하게 유무효를 법률에 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 효력 규정으로 본 거죠. 그래서 사법상 계약까지 컨설팅 계약까지 무효로 본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중개사법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권리 분석할 수 있죠. 권리 분석 업무를 할 수 있죠, 아마.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컨설팅 업체가 중개법인이었다 또는 뭐 공인중개사였다 피고가 이러면은 뭐 무효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봐도 공인중개사는 제외를 하고 주장을 해요. 원고 주장을 보면 피고 당신은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니고 중개사도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무효 주장을 합니다. 원고 주장을 살피면. 자, 오늘은 무자격자의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컨설팅 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